안녕하세요. 한윤지의 미국 스며들기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텍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 10월 뉴욕타임즈에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전문가의 기고가 실렸는데요. 텍사스가 미국의 미래다. 과거 50년 동안 미국의 성장 엔진이었던 캘리포니아 시대가 가고 텍사스주가 그 역할을 넘겨받고 있다는 건데요. 텍사스주가 어떻게 캘리포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성장세를 무색하게 하는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출 러쉬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텍시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온 영국의 브렉시트를 따서 텍사스도 미국에서 독립시키자는 의미로 쓰였던 말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테크와 엑시트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그 기업들이 어디로 갔느냐? 상당수가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텍사스에는 실리콘 힐즈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텍사스가 공격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전국의 인재들을 모으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요, 테슬라, 구글, 메타 등 IT 혁신 기업들이 이 물결에 동참하면서 캘리포니아 뒤를 이을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인구 이동 그래프만 봐도 캘리포니아와 비교되는 텍사스의 성장세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채용 사이트 링크드인에 따르면 텍사스가 10,000명당 217명의 인력을 얻는 동안 캘리포니아 지역은 10,000명당 80명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인터넷상에서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비교하는 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밈들을 보시면 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캘리포니아에서 살 경우와 텍사스에서 살 경우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 텍사스의 낮은 물가 수준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과 집값, 그리고 노숙자 문제 등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 역시 텍사스가 45위인 반면 캘리포니아는 네 번째로 세금 부담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주에서 걷는 개인소득세가 13%가 넘는 반면 텍사스는 제로입니다. 주 법인소득세 역시 텍사스는 내지 않고요. 8%가 넘는 캘리포니아와는 비교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텍사스로 유입되는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텍사스는 미국 GDP를 책임지는 두 번째로 큰 주가 됐습니다. 아직은 캘리포니아가 1위지만 GDP의 연간 성장률로 보면 텍사스가 미국에서 1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텍사스는 명실상부 포춘지 선정 500개 기업 가운데 55개의 본사를 두고 있고 이들의 총 매출이 2조 6천억 원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제쳤습니다. 이런 텍사스에, 아니 정확히는 오스틴의 상황이죠. 최근 심상치 않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핀의 작년 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스틴으로 이사 오기보다는 떠나려 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래프를 봐도 작년 9월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3월에는 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뉴스위크 기사인데 텍사스 오스틴의 거대 탈출 배경이 무엇인가? 라는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비싼 지역을 떠나서 오스틴에 왔지만 도시가 성장하는 속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4년간 오스틴의 집값은 무려 55%가 상승했고 교통은 더욱 복잡해졌고 전국적인 테크 기업들의 해고로 오스틴에서 나가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기사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강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의 오피스 빌딩 등이 비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스틴의 공실률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3년 급격하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텍사스가 미국의 미래다, 텍사스가 가장 성장하는 주라고 칭송했던 기사들에서 최근 들어 텍사스가 두 가지 시그널이 함께 있다며 기로에 서 있다, 텍사스는 더 이상 기업하기 가장 좋은 주가 아니다 등의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래 기사라는 게 흐름이 있어서 한번 어떤 방향성을 타기 시작하면 물밀듯이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분명 2023년과 2024년
텍사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시장의 변화입니다. 전국적으로 IT 기업들의 해고바람이 불면서 많은 회사들이 직원 수를 줄이고 투자 계획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는 오스틴의 고층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고요. 구글 역시 임대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35층 건물로 이사할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확장 이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주거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시입니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354%나 올랐습니다. 미 전역 도시에서 평균 15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탓일까요? 작년 말부터 그나마 오스틴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 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올랐지만 오스틴만 6.2% 하락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도시 인프라나 교통 시스템, 치안 등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예가 바로 2021년 텍사스의 정전 사태입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며칠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못해서 200명 이상이 사망한 심각한 사례인데요. 주의 전력망에 심각한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일각에서는 텍사스가 모든 것이 1등이라는 문구에 정전도 포함된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요. 폭력 범죄 역시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10%가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사업하기에 저렴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텍사스가 주 소득세나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높은 임금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또 보수적인 정치색과 기술 발전이 충돌한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기업하기 좋은 주에서 탑 랭킹을 내어주었습니다. CNBC 조사에서 매번 텍사스는 기업하기 좋은 주 5위 안에 들었지만 2007년 연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죠. 지난해 5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와 함께 미국의 경제를 이끄는 강력한 주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마도 올해가 한 발짝 도약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4K 고화질 영상으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